안녕. 오늘은 수능 전에 어떤 뭘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수능 날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한번 해볼게. 우선은 수능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수능 날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이거 멘탈. 수능 날 가장 중요한 건 멘탈이야. 왜냐면 뭐 실력 중요하지. 근데 수능 날에 실력은 이미 정해져 있잖아. 너가 막 뭘 바꿀 수가 없잖아. 수능 날의 실력은. 근데 멘탈은 바꿀 수가 있어. 생각을 바꿀 수가 있어. 그래서 멘탈적인 부분이 수능 날에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거든. 그러니까 멘탈 때문에 많은 아이들이 본인 실력보다 훨씬 더 못 보게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국어를 내가 못 본 것 같아. 그래서 수학도 좀 못 봤어. 그런 게 이제 제일 최악의 경우. 그러니까 다음 시험에 지장이 가는 경우. 그러니까 이런 거를 막기 위해서 우리 멘탈 관리를 좀 해줘야 돼. 근데 이 두 개가 뭐냐면 어 멘 그냥 멘탈을 좀 잡을 수 있는 두 가지 생각들이야. 두 가지 생각들. 근데 이거는 진짜로 내가 가장 효과가 좋았던 거고, 내가 실제로 재수 수능 때 이걸로 되게 좋은 결과를 얻었으니까 좀 믿고 이 생각은 좀 해줬으면 좋겠어. 첫 번째로 변수는 무조건 온다라는 말이에요. 변수가 뭘까? 변수는 예상치 못한 일이지. 그러니까 이거 변수인데 하면 이거 내가 좀 이 생각 내가 못했는데 이럴 때 쓰잖아. 그러니까 변수라는 거는 무조건 와 라고 생각을 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내 수능 때 얘기해 줬었잖아. 건너편에 이제 시험 내내 다리를 떠는 친구가 있었고, 그래서 나는 솔직히 수능 내내 풀집중을 한 번도 못한 채로 수능을 끝냈어. 근데 그래도 뭐 어쨌든 서울대를 들어갔으니까 이런 그 멘탈을 잘 잡았던 게 큰 도움이 됐지. 왜냐면 사실 내가 거기에서 걔 때문에 그냥 시험 전체를 망칠 수도 있었는데, 그래도 꾸역꾸역 멘탈을 잡았기 때문에 수능을 나름 잘 본 거겠지. 그래서 그렇게 내가 내 건너편 자리에 그런 애가 있을 줄은 난 예상을 못했지. 그건 나한테 변수였어. 그게 나한테 변수였어. 그러니까 나한텐 그런 변수가 있었고, 너네한테도 수능 날 무조건 변수가 있을 거야. 그냥 이건 저주가 아니라 이걸 알아두라는 거야. 그러니까 수능이 너네가 생각한 대로 모든 게 순조롭게 흘러가지 않을 거야. 뭐라도 뭔가 이거 어떡하지? 이거 생각 못했는데? 라는 게 있을 거야. 예를 들면 뭐 나처럼 빌런이 있을 수도 있고, 그게 시험 문제 안에 있을 수도 있지. 갑자기 뭐 독서론이 안 풀려. 이건 변수잖아. 우리 독서론 안 풀릴 거 예상 안 하잖아. 막 듣기 답을 모르겠어. 어떡하지? 듣기를 그런 것들이 이제 변수가 될 수 있지. 예상치 못한 일이 아무튼 수능 날에는 무조건 일어나는데, 그거 일어났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냐. 그러니까 그거는 이미 무조건 일어난다고 상정을 해두는 거야. 그냥 무조건 온다고 디폴트로 박아놓는 거야. 그러니까 안 올 거를 생각하면 안 돼. 안 올 거를 생각하면 안 돼.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와. 안 올 걸 기대하면 안 돼. 그래서 안 올 걸 기대하는 사람들은 변수가 왔을 때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거든. 왜냐면 변수 없이 딱 보려고 했는데. 근데 우리는 안 올 걸 기대하지 말자는 거야. 변수가 왔을 때 스트레스 받지 말자는 거야. 너가 변수구나. 그러니까 변수를 하이할 수 있는 그런 멘탈을 가지자. 그러니까 너구나. 그러니까 변수가 올 건 알고 있었는데, 그 변수가 너였구나. 그러니까 나도 뭐 현장에서 그런 생각을 하기는 힘들지만, 최대한 오늘의 변수는 저 다리 떠는 친구구나. 그래 어서 와라.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려고 계속 노력을 했어. 그러니까 뭐 이게 쉬운 생각은 아니지. 뭐 걔를 진짜 반길 순 없지. 근데 변수를 진짜 반기자는 게 아니라 그냥 올 게 왔다고 생각하는 거야. 올 게 왔다. 그러니까 그 어차피 와야 될 게 그냥 이걸로 온 거야.
뭔가의 변수로 온 거야. 그래서 변수가 안 올 걸 기대하지 말자. 변수는 무조건 오니까 왔을 때 그냥 아 너구나 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그나마 멘탈을 덜 나가고 시험을 볼 수가 있어. 이거는 되게 좋은 방법이라고 나는 생각을 해. 그리고 이 변수는 무조건 온다는 말은 내가 작년 수능 전날에 어떤 글에서 내가 읽었었어. 그 글에서 이제 여러분 변수가 안 올 걸 기대하지 마세요. 또 이런 비슷한 얘기를 했어. 그래서 아 그렇구나. 나도 내일 수능 날 뭔가 좀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져도 아 어차피 벌어질 게 벌어졌구나 하고 시험을 좀 잘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지. 근데 그게 다리 떠는 그런 레전드 빌런일 줄은 몰랐지만 어쨌든 그래도 생각을 하는 노력이라도 하는 거야. 그리고 두 번째로 찍은 건 무조건 다 맞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너가 그러니까 이건 진실 진실을 보장을 못해. 근데 너가 수능 날 찍은 문제는 무조건 다 맞을 거야. 무조건 다 맞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자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국어를 뭐 다섯 문제 빼고 풀고 다섯 문제를 찍었어. 그럼 나는 다섯 문제를 다 맞은 거야. 라고 생각을 스스로 하는 거야. 스스로 속이는 거야. 그리고 실제로 다 맞을 수도 있지만 아무튼 뭐 확률은 실제로 다 맞을 확률은 뭐 적을 수 있어도 스스로를 그냥 찍은 걸 다 맞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되게 뭔가 멘탈적인 그게 없어. 예를 들면 나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모든 시험이 100점인 거야. 모든 시험이 100점이 돼. 그런 마법이 돼. 근데 뭐 그렇게 생각이라도 하자 이거야. 그렇게 생각이라도 하자. 그러니까 내가 국어를 다섯 문제 찍었는데 아 내가 찍은 건 푼 건 당연히 다 맞고 푼 건 당연히 맞고 찍은 거는 다 맞았으니까 나는 100점이다. 이런 마인드로 가는 거야. 그러면 이제 뒷시험에 영향을 갈 일이 없어. 그래서 찍은 건 무조건 다 맞는다라는 생각을 꼭 해줬으면 좋겠어. 왜냐면 수능날 찍을 상황이 나오는데 그거를 맞았다고 생각을 하면 마음이 되게 편해져. 근데 그게 실제로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는 중요하잖아. 왜냐면 그건 어차피 너가 결정할 일이 아니거든. 너의 너가 어떻게 생각하든 그 실제로 맞을지 아닐지는 따로 정해져 있는데 그러면 생각이라도 바꾸자 이거야. 그냥 맞았다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이거가 되게 유치해 보여도 되게 좋아. 나는 실제로 이거를 썼어. 나는 실제로 현역이랑 재수 시험 때 다 이걸 썼는데 그래서 현역 때 내가 국어가 5등급이었거든. 100분 이상으로. 그러니까 100분이 59였어. 근데 나는 그 시험 잘 봤다 생각했어. 부끄러운 얘기지만 난 그 시험 한 두 지문인가 세 지문 찍었는데 그냥 이거 다 맞고 내가 푼 거 다 맞으면 1등급 막 이러면서 이러면서 이제 수학을 받고 그래서 음 전혀 뭔가 멘탈적인 것 때문에 다음 시험에 지장이 가지 않았다. 어. 이제 보통 내 점수였으면 아 나 어떻게 이만큼이나 많이 찍었네 하면서 수학 때 막 하면서 수학을 좀 망치게 되는 경우가 있지. 근데 그게 얼마나 좀 미련한 행동이야. 어차피 시험은 OMR 냈는데 어차피 끝났는데 그냥 좋게 좋게 생각하자는 거야. 찍은 거 다 맞았다 이렇게. 그래서 찍은 거는 무조건 다 맞을 거야. 찍은 건 다 맞을 거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두 가지 생각은 꼭 좀 해줬으면 좋겠어. 이게 쓰는 날의 멘탈을 좀 크게 지켜줄 거야. 자 이제 제일 중요한 마음가짐에서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봤고 그 다음으로는 수능 전날에 그리고 당일날에 뭐 어떻게 할지를 좀 얘기를 해볼게 간단하게. 사실 수능 주간은 뭘 새롭게 푸는 건 나는 비추야. 왜냐면 지금까지 해온 거를 좀 정리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노트 써놓은 거 있잖아. 모르는 거 다 적어놓은 거. 그거를 좀 봐야 되고 그걸 보는 게 하루가 넘게 걸려. 그래서 수능 전날은 뭐 당연히 봐야 되고 그래서 수능 전날은 그냥 복습만 했으면 좋겠어. 지금까지 했던 거 노트 보고 내가 뭐 풀었던 책 쓱 훑어보고 그냥 복습만 계속 하다가 모르는 거 있으면 좀 외워주고 이거 큰일 날 뻔했네 하면서 외워주고 그렇게 공부를 해주면 될 것 같아 전날에.
그리고 뭐 잠은 푹 자면 좋고, 잠을 못 잤다고 해서 너무 상심할 필요는 없어. 왜냐면 나도 재수 수능 전날에 뭐 한 4시인가 5시인가 자고 한 3시간 자고 갔어. 서울대 갔잖아. 잠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 이게 시험 때가 되면 약간 그 흥분 상태가 되기 때문에 잠을 얼마나 잤는지 중요하지 않아. 그렇지만 물론 오래 자는 게 좋지. 적게 자는 것보다는 오래 자는 게 좋지. 왜냐면 이게 근데 또 내가 잠을 조금 자도 되는 타입이라 그런 걸 수도 있어. 그러니까 본인의 그 타입을 잘 생각해야 되는 게, 나는 뭐 잠을 6시간 보다 덜 자면 머리가 고장난다, 이런 사람 있겠지. 그럼 그런 사람들은 악착같이 승 전날에 6시간 무조건 넘게 자는 거야. 근데 뭐 난 사실 작년에 EBS를 좀 보다가 이거 안 보고 잤는데 나오면 후회할 것 같아서 그냥 다 한 번 쓱 보고 잤어. 그래서 나는 그거에 대해서는 전혀 후회를 안 하고, 물론 내가 거기서 본 게 EBS에 나오진 않았지만, 시험에 나오진 않았지만 나는 후회하지 않아. 왜냐면 그렇게 쫄리는 상태로 시험장에 가기 싫었거든. 아무튼 전날은 복습만 하고 잠에 너무 크게 신경 쓰지 말되 많이 자는 게 좋다. 많이 자는 게 좋다. 이것까지 얘기를 해볼게. 복습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수능날 준비물은 뭐 너네도 다 알겠지만 뭐 이건 당연한 거고, 시계 수험표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시계를 그 뭐냐 유튜브에 시계 뭐 세팅 방법 이거 내가 보내줬었잖아, 톡으로. 그거를 이제 좀 해서 그 각도 조절도 되거든. 그렇게 하면 각도 조절도 뭐 알아서 하고, 그다음에 시계 수험표는 알아서 잘 챙길 거고, 그다음에 물 챙겨야 되고, 그다음에 주스는 이게 왜 말한 거냐면, 이게 작년에 좀 그런 설이 있었어. 뭐 포도 주스를 먹으면 뭐 뇌가 활성화된다, 뭐 그런 설이 좀 돌아다녔어. 그래서 나도 수능 날 포도 주스를 챙겨 가서 먹었는데 뭐 괜찮았던 것 같아. 왜냐면 여기에 좀 달달하잖아. 그러니까 약간 머리가 깨는 그런 플라시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느낌이 있었어. 그리고 그 포도당 할 때 포도당이 그 포도 주스의 그 포도래. 아무튼 뭐 그렇대. 그러니까 주스를 좀 달달한 주스, 뭐 오렌지 주스가 좋아 그러면 오렌지 주스 가져가고, 그렇게 좀 달달한 걸 먹으면서 머리를 좀 몸을 좀 환기시킬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면 좋을 것 같아. 물이랑 같이. 그래서 나는 이렇게 2통을 챙겼어, 텀블러를. 그리고 초콜릿은 뭐 자기가 편한 거 가져가는데, 나는 그 트윅스 있잖아. 그 약간 트윅스 그 막 한 300원 정도 하는 약간 이, 정, 이 정도 크기? 이 정도 크기 되는 거를 한 10개 가져갔던 것 같아. 그래서 그 빌런한테도 이거 주면서 좀 그만 떨어달라고 부탁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만 떨지 않았지. 아무튼 이 트윅스를 가져갔었는데 이게 약간 그냥 한 입에 먹기 좋아서 나는 좋았어. 그냥 까서 그냥 바로 쑥 입에 집어넣고, 그리고 되게 달고 맛있어가지고 좋았어. 그러니까 이게 나는 이 고트 간식이라고 생각해, 수능날. 그리고 막 딴 거 막 그렇게 부스럭거리지도 않고 되게 그냥 딱 뜯고 먹고 버리기 좋은 그런 거인 것 같아. 이거는 나 편의점 같은 데 가면 낱개로 막 팔거든. 그거를 나는 왕창 샀어. 전날에 포도주스랑 같이. 그리고 샤프심이 이게 수능 샤프에 들어있거든. 근데 우리가 평소에 쓰는 샤프심 있잖아. 나 같은 경우는 이제 사비만 썼는데 이게 아니면 좀 불편하단 말이야. 왜냐면 계속 이걸 썼으니까. 그래서 이 심을 따로 챙겨가서 수능 샤프 받아서 그 안에 있던 심을 빼고 내 거를 따로 넣었어. 그러니까 너네도 만약에 뭐 난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하면 뭐 괜찮지만, 자기가 좀 애용하는 샤프심이 있다 그러면 가져가서 좀 바꾸면 좋을 것 같아. 뭐 귀마개는 쓸 사람은 쓰고, 나는 가져가 놓고 안 쓰긴 했어. 나는 귀마개 쓰면 약간 그 집중이 좀 깨지는 타입이라 이 답답한 느낌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가져는 갔지만 막 그렇게 쓰진 않았다. 그리고 복장을 조금 추천을 해주고 싶은 게, 나는 반팔에, 그러니까 반팔 입고 그 위에 후드 집업을 입어. 그리고 그 위에 패딩 입어. 그 패딩은 사실 밖에서 추우니까 입는 거고, 교실 안에 들어가면 따뜻하거든. 그러니까 교실 안에 들어가자마자 패딩을 벗어. 그리고 이제 반팔이랑 후드 집업을 입은 채로 이제 하는 거야. 시험을 보는 거야. 근데 거기서 막 너무 열받거나 긴장하면 조금 더워질 수가 있어. 그럼 이 후드 집업까지 벗는 거야. 그럼 이제 반팔, 그러니까 이게 막 후드티나 뭐 맨투맨 이런 걸 입으면 더울 때 방법이 없어. 그걸 막 부스럭부스럭 걸으면서 막 벗기도 거추장스럽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근데 후드 집업은 그냥, 그리고 그냥 벗기가 편하니까. 그리고 이게 후드가 필요한 게, 이게 모자가 있어. 모자가 있는 거 쓰는 게 좋아. 왜냐면 나도 그 빌런 안 보이게 하려고 막 모자 막 엄청 눌러 쓰고 막 그랬었거든. 근데 이게 모자를 딱 썼을 때 시야가 가려지면서 그 딱 집중되는 그런 무언가가 있어. 그래서 모자 있는 걸 가져가는 거를 난 되게 추천해. 그리고 바지는 좀 널널해야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약간 허리가 조이지 않는 허리가 조이지 않는 그러니까 허리가 조이면 되게 불편하거든. 특히 이제 점심을 먹고 나면 이제 배가 불러와. 그러면 이제 허리가 막 조여. 그러면 이게 막 신경이 쓰여. 그래서 최대한 허리 널널한 그런 바지를 입고 오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래서 뭐 이 정도로 간단하게 얘기를 하고, 수능 날 딱 이제 시뮬레이션 해볼게. 들어가서 딱 책상에 앉았어. 그러면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될 거는 책상이 혹시 삐걱거리는지. 그러니까 이걸 책상을 막 위아래가 아닌가, 양옆인가, 아무튼 막 그 있잖아, 그 수평이 맞는지. 수평이 맞는지 확인을 해보고, 안 맞으면 그 공중에 떠 있는 부분에 뭐 화장실 가서 휴지를 갖고 와도 되고, 나 같은 경우는 내 노트를 한 두어 장 떼가지고 막 접으면 나름 이게 면적이 이 높이가 커져. 그래서 그거를 이제 좀 그걸로 뭐냐 그걸로 그 밑에 끼워서 그 수평을 좀 맞췄던 것 같아. 휴지나 종이를 깔아서. 그리고 시계, 이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난 생각을 하는데, 시계를 그 내가 말한 대로 이렇게 예쁘게 조립을 하잖아, 손목시계를. 그렇게 조립한 거를 책상 가장자리에 테이프로 붙이는 거야. 테이프로 붙이는 게 왜 좋냐면, 막 여기저기 움직일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시험지 막 펄럭펄럭 거리면서 시계가 떨어질 수도 있고, 막 시계를 옮겨야 될 수도 있잖아, 내가 막 시험지 위치에 따라서. 근데 그렇게 테이프로 붙여 놓잖아. 그러면 테이프래, 시계가 떨어질 걸 걱정할 일도 없고. 그래서 되게 그냥 안정적이게 시험을 볼 수 있어. 시계도 그냥 딱 항상 그 자리에 붙어 있으니까 그때 보기도 편하고. 그래서 시계를 테이프로 붙이는 거를 되게 추천해. 그리고 이런 거 할 때는 웬만하면 그냥 감독관한테 이거 붙여도 될까요?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게 좋아. 그게 이제 덜 쫄려. 그렇게 하는 게, 모든 행동을 할 때 감독관한테 물어보는 게 좋아. 그리고 이제 어, 하나씩 과목을 시뮬레이션 해볼게. 시계를 붙였어. 그리고 공부를 하다 보면 국어 시간이 와. 국어 시간 1교시. 국어에서는 뭘 좀 지켜줬으면 좋겠냐. 시간에 너무 연연하지 말자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정해놓은 시간이 있을 거 아니야. 뭐 독서는 5분, 뭐 어매 15분, 뭐 문학 뭐 30분, 독서 뭐 30분 이런 식으로. 근데 그거를 못 지켰다고 해서 너무 상심하지 말라는 거야. 그러니까 나 같은 경우에는 내가 국어를, 그 빌런이 갑자기 다리를 초콜릿 주면서 떨지 말아달라고 해서 알겠다 해서 휴 하고 왔는데, 국어 시작하자마자 미친 듯이 떨었어. 그래서 난 그때 멘탈이 나가서 독서, 글이 안 읽히는 거야. 독서론이랑 엄매를 다 풀고 시계를 딱 봤더니 33분이 지나 있었어. 이게 얼마나 미친 숫자인지 너네는 알 거야. 33분이 지났다는 거는, 이거는, 이게 그냥 연습 실무였으면 그냥 시간
시간 재는 거 취소하고 다시 푸는 그런 정도의 대참사거든. 근데 나는 그걸 수능에서 겪었단 말이야. 그래서 근데 거기서 이제 내가 와 큰일 났다, 이거 삼수 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이제 내가 서울대 간 거지, 그지? 그때 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거 어차피 이렇게 된 거 그냥 앞으로라도 좀 제대로 해보자, 정신 차리고. 그래서 아무리 보니까 내가 시간을 너무 날렸으니까 어쨌든 한 지문 날리고 나머지를 그냥 다 맞자, 이런 전략으로 난 했어. 그래서 실제로 나머지를 다 맞고 한 지문을 찍었어. 그래서 이제 결국 100분이 93으로 방어를 했는데, 뭐 사실 엄매독서론 33분에 빌런 끼고 시험 본 거 치고는 최고의 나는 성과였다고 생각해. 난 딱히 후회는 없어. 그 빌런은 뭐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었던 거니까. 아무튼 그래서 나를 생각해봐. 독서를 엄매 풀었는데 33분이 지난 나도 이제 국어를 잘 봤다 라는 걸 생각을 하면서, 내가 뭔가 시간을 몇 분 넘었다고 해서 너무 그거 너무 멘탈이 나갈 필요가 없어. 그리고 너가 어렵다는 거는 다들 어려운 거야. 어, 이것도 이것도 여기 할만하겠다. 너가 어렵다는 거는 다들 어렵다는 거고, 너가 그걸 틀렸다고 해서 딱히 등급에 손해가 가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 왜냐면 다 같이 어려우니까 다 같이 틀려서 내가 그걸 하나 틀렸다고 등급이 떨어지지 않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그리고 그래서 국어는 그런 게 중요해. 그리고 버리는 걸 아까워하지 마. 나도 한 지문 그냥 깔끔하게 버리고 나머지 다 풀자 마인드였잖아. 그러니까 한 지문 버려도 나머지를 다 맞추면 돼. 나머지를 다 맞추면 나름 점수가 나와. 그러니까 버리는 거를 너무 아까워하지 말고 버릴 걸 좀 정해둬야 돼. 나 같은 경우에는 독서 가나 지문을 버렸는데, 뭐 나는 문학이 약하다, 그러면 문학 버리고 문학 하나 버리고, 난 독서가 약하다, 그럼 독서 하나 버리고, 그런 식으로 버릴 걸 미리 정해두고, 그거를 막 나는 현대 소설을 버릴 거야 꼭 이렇게까지 정해둘 필요는 없고, 이게 시험 안에서 시험 시작 후에 해도 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제재를 받는데 뭐 인문 하나, 기술 하나, 경제가 있네, 나 경제 진짜 못하는데, 그러면 이제 그걸 보고 경제를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미리 나 시간 안 되면 이 지문 버려야겠다를 정해 놓는 거야. 그리고 이제 진짜로 버리게 될 때는 아까워하지 말고. 왜냐면 내가 이걸 버렸다는 거는 남들도 이걸 버렸을 확률이 높아. 내가 시간이 없었으면 남들도 시간이 없었던 거야 라고 그냥 생각하자는 거야. 그래야 마음 편해. 그리고 버릴 거면 좀 빨리 버려야 돼. 그러니까 시간 이미 풀었으면 푸는 게 맞고, 버릴 거면 예를 들면 소설을 버린다 그러면 1문단 읽고 그냥 빠져나와야 돼. 그러니까 그런 이제 시그널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현대 소설을 읽었는데 1문단 읽었어. 근데 인물관계 파악이 안 돼. 그러면 이제 버리는 거야. 인물관계 파악이 안 된다. 예를 들면 뭐 시는 뭐 그럴 일 없고, 독서를 읽는데 1문단을 읽었는데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그러면 이제 그거 버리는 거야. 빨리 뒤도 안 돌아보고 빨리 버려야 돼. 그럴 때. 아무튼 버릴 거면 되게 빨리 버려야 된다. 시간을 최소화시키고 버려야 된다. 그리고 엄매도 사실 버리는 걸 그러니까 한 개까지는 사실 엄매 틀려도 되거든. 엄매 한 개까지 틀려도 화작보다 우위고, 두 개 틀리면 아마 비슷한 걸로 알고 있어. 난 아닐 수도 있지만 아무튼, 근데 한 개까지는 진짜 버려도 돼 엄매. 왜냐면 엄매를 다 풀려고 이제 욕심을 부리다가 막 대참사가 일어날 수가 있어. 9월 보니까 엄매가 진짜 어려웠어.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까지 나올 것 같진 않은데 그래도 엄매 어려울 거거든. 그러니까 엄매 중에서 이거 킬러다 싶은 게 만약에 보이면 그냥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그냥 바로 버리고 그걸 찍고 나와. 근데 우리는 뭐였어? 찍은 거 다 맞았잖아. 그러면 너는 그 남들 다 틀린 거를 찍어서 맞춘 거야 라고 이제 그 자리에서 생각하고, 나 이거 찍어서 맞추고 다음 거 가야지 하고 생각하는 거야. 그렇다고 막 다 찍지 말고, 뭐 말인지 알지?
아무튼 그래서 9번 이 정도 될 것 같아. 너무 틀에 박힌 사고를 하면 안 돼. 이건 몇 분 이런 거 말고 그 다음에 좀 유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고 버릴 거면 버리는 걸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버릴 거면 진짜 그냥 시간 안 들이고 빨리 버려. 자 그래서 국어 끝났어. 국어 푼 거 다 맞았고 찍은 거 다 맞아서 100점이야. 그리고 이제 수학을 가자. 수학은 내가 항상 강조하는 거야. 빨리 넘어가야 돼. 그냥 모르자마자 그냥 바로 넘어가야 돼. 살짝이라도 헷갈리잖아. 바로 넘어가야 돼.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면 내가 1번부터 1, 2, 3, 4, 5, 11, 12, 13, 뭐 30까지 있다 칠게. 그럼 내가 이거 풀었어. 11번? 모르겠는데. 12번? 모르겠는데. 13번 풀었어. 30번? 모르겠는데. 이렇게 됐을 때 모르겠는데 하고 그냥 바로 넘어가는 거야. 모르겠을 때. 그러면 이제 다시 일로 오겠지. 그러고 또 모르겠어? 그럼 넘어가. 알겠어? 그러면 이제 풀어. 그러면 12번 풀었으니까 30번은 가겠지. 또 모르겠어? 그러면 다시 넘어와. 다시 가. 그러니까 이 화살표가 많을수록 너가 이거를 맞출 확률이 높아져.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한 문제를 너무 오래 보면 안 돼.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뭐 내가 다 풀었는데 못 푼 게 뭐 9번, 13번, 28번이야. 그러면 9번 보고 예를 들면 30분이 남았어. 그러면 9번을 막 10분을 봤어. 그리고 13번 10분 봤어. 28번 10분 봤어. 이렇게 하지 말자는 거야. 그러니까 9번 1번 보고 9번 1번 1분 보고 모르겠으면 바로 넘겨. 13번 1번 보고 모르겠으면 바로 넘기고 1분 이렇게 모를 때마다 계속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다 보면 알겠는데 하고 5분 쓰고 이거 풀어버려. 그러면 이제 또 1분 1분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 1분은 이제 예시고 뭐 모를 때마다 바로 넘어가는 거야. 그러다가 이거에 한 5분 뭔가 보여. 그래서 5분 써서 풀었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회독을 많이 해야 돼. 1번부터 30번까지 처음에 빨리 돌고 모르는 거 한 번 더 돌아. 그리고 한 바퀴 더 돌아. 그러니까 여러 바퀴를 돌아야 돼. 이 여러 바퀴를 돈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알지? 똑같은 거를 되게 여러 번 봐야 된다. 이게 하나를 계속 본다고 그게 풀리는 게 아니야. 하나를 봤다가 넘어갔다 다시 오고 넘어갔다 다시 오고 그거를 계속해서 반복해야 돼. 그게 이제 빨리 넘어가자는 거고. 그 다음에 수학은 사실 실수를 안 해야 되는데 뭐 모든 과목이 그렇지만 수학 실수, 계산 실수 정말 아깝잖아 수능에서. 근데 그거를 인식을 좀 하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실수 나쁜 건 뭐 누구나 다 아는데 실수를 안 하려는 노력을 하자 이거. 그럼 그 노력을 어떻게 하는데? 내가 자주 하는 실수를 좀 알아두고 그게 나올 때 조금 주의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모든 거를 다 검사할 수는 없잖아. 근데 이제 내가 만약에 수학을 평소에 풀면 실수하는 게 좀 있어. 내가 그걸 다 적어놓으라고 하잖아. 실수하는 것들을 예를 들면 나는 곱셈을 잘 못하네. 내가 곱셈을 자꾸 실수하네. 그러면 수능 풀면서 곱셈이 나올 때 조금 더 조심을 하는 거야. 잠깐만 곱셈이다. 내가 이거 못하는 거다. 그러면 한 번 더 풀어봐야겠다 라든지 조금 천천히 풀어야겠다 하나씩 라든지 이런 식으로 좀 접근을 하자는 거야. 나를 잘 알아야겠지. 내가 뭘 실수하는지 그거를 다 잘 알 거라고 믿고 넘어가볼게. 실수는 그냥 안 하길 비는 게 아니라 내가 의식적으로 노력을 해야 돼. 실수 안 하려고. 여러 번 볼수록 맞출 확률이 높다는 건 내가 아까 말했던 거고 계속 여러 바퀴 돌라는 거고 문제 번호에 겁먹지 말자. 이것도 중요한 게 15번이라고 꼭 어려운 게 아니야. 30번이라고 꼭 어려운 게 아니야. 그리고 뭐 11번이라고 해서 꼭 쉬운 게 아니야. 그러니까 15번이라고 쫄아서 안 풀었다가 너무 쉬운 경우 이런 경우 많았거든. 작년에 특히. 그래서 문제 번호에 쫄면 안 돼. 그리고 11번 막힐 수 있어. 11번 여기서 왜 막히지? 이런 마음이 들면 안 돼. 3점 문제 막힐 수 있어. 갑자기 뭐 3번에서 막힐 수 있어. 그러니까 그 3번이
해서 막힐 수 있어도 그거를 너무 패닉하지 말자 이거. 그럴 땐 그냥 갔다가 다시 와서 풀면 풀릴 거야. 그리고 문제 번호에 겁먹지 말자는 건 정말 중요해. 그러니까 왜 중요하냐면 풀 수 있는데 문제 번호 보고 쫄아서 못 푸는 경우가 은근 많아. 그러니까 막 22번인데 알고 보면 쉬운데 22? 뭔가 어려울 것 같아 하고 들어가면 이미 못 풀거든. 그런 마인드로 들어가면. 그래서 그게 되게 중요하다. 문제 번호에 겁먹지 말자. 그리고 실제로 작년 수능 확통 오답률 1위가 27번이었어. 3점. 그러니까 27번은 그랬던 거지. 이거 3점인데 왜 이렇게 어려워? 라는 것 때문에 멘탈 나갔고, 그 다음에 28, 29, 30은 원래는 쉬운데 4점 뭔가 어려울 것 같아 라고 하고 뭐 안 풀었다거나 좀 쫄고 들어간 애들이 있었겠지. 근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모든 걸 평등하게 봐야 돼. 그래서 문제 번호를 겁먹지 말자. 그리고 뭐 루트 뭐 절대값 이런 거에도 겁먹으면 안 돼. 그러니까 수학은 겁먹은 순간 약간 지고 들어가요. 이미 풀 확률이 좀 떨어지고 있어. 좀 자신감 있게 가야 돼. 절대값 있다고 너무 쫄지 말고 그냥 얼마 붙여서 빼주면 되니까. 루트 있다고 너무 쫄지 말고 그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아. 그 다음에 영어는 뭐 집중하면 되고 듣기 틀리지 않게 조심하면 되고, 듣기를 할 때 너무 다른 거를 풀려고 욕심을 내면 안 돼. 그러니까 다른 거 풀겠다고 듣기를 소홀히 하다가 그걸 놓치면 진짜 대참사거든. 그래서 듣기를 우선적으로 맞추는 거가 1순위고 그 다음이 이제 뒤에 거 푸는 거야. 뒤에 거 풀 때 좀 팁을 주면 그 시험지 분리해가지고 1면 풀 때 도표 문제 풀고, 그 다음에 그 43, 44, 45 풀고, 그 다음에 듣기 2면 풀 때 그냥 18, 19, 20 풀고, 그런 식으로만 풀면 많이 푼 거야. 그거만 풀면 많이 푼 거야. 도표 4개에 18, 19, 20 풀고 43, 44, 45 풀면 많이 푼 거야. 더 이상 욕심 안 내도 되고, 뭐 40번 이런 거 욕심 안 내도 좋아. 뭐 시간이 너무 남아서 심심하면 못 푸는데 그거는 안 푸는 그것까지 안 푸는 게 정상이긴 해. 그러니까 그것까지 못 풀었다고 해서 너무 막 그거 하면 안 돼. 너무 상심하면 안 돼. 그래서 영어는 듣기만 좀 잘 해주고, 그 다음에 글 집중해서 독해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사탐. 영어 풀기 전에 밥을 먹는구나. 밥을 먹을 때는 뭐 맛있게 먹고 제일 맛있는 거 싸가. 나는 아직도 수능날 먹은 그 점심 도시락이 잊혀지지가 않아. 너무 맛있었어. 나는 그 참치 볶음 김치 주먹밥 그런 거를 이제 싸가서 먹었는데 정말 맛있었어서 아직도 기억이 나. 그러니까 그렇게 맛있게 먹고, 뭐 운동장 한 바퀴 돌아줘. 먹고 나서 좀 걸으면 순환에 도움이 되니까. 그럼 화장실 한번 갔다가 돌아오면 돼. 그리고 사문을 풀 때는, 사문이 사실 타임어택이 제일 심한 과목이잖아. 그러니까 사문 풀 때는 모든 텍스트를 제대로 정독을 해야 돼. 그러니까 모든 텍스트를 다 읽어야 돼. 이게 무슨 말이냐? 빼먹지 말라는 거야. 그러니까 맨날 사문 보면 텍스트를 안 읽어서 틀리는 경우가 많아. 약간 앞에까지만 보고 뒤를 안 봤다든지, 예를 들면 제시문을 꼼꼼히 안 읽었다든지, 제시문을 한 문장 마지막 한 문장을 안 읽었다든지, 그렇게 해서 틀린 경우가 되게 많거든. 너네도 이제 기억이 날 거야. 자기가 사문 틀렸던 거 기억을 해보면 텍스트를 안 읽어서 틀렸던 게 진짜 많아. 그래서 텍스트는 무조건 다 읽는다라는 생각을 해줘야 돼. 그러니까 거기 있는 한국말, 거기 있는 글자, 뭐 숫자 이런 건 무조건 다 읽어야 돼.
활자를 다 읽어야 돼. 그냥 거기 써져 있는 걸. 근데 이제 특히 읽어야 될 게, 특히 자주 빼먹는 게 문제 조건 이런 거 당연히 읽어야지. 그 다음에 표 왼쪽 이런 거를 자주 빼먹어. 뭐 표 왼쪽에 대답이 뭐 예 아니요 이런 거 있으면 자주 빼먹는데, 그게 이제 수능에도 나왔었지. 아마 재작년 수능에 나왔을 거야. 작년에도 나왔나 잘 모르겠네. 그리고 표 이런 왼쪽 이렇게 약간 구석진 곳에 있는 대답 같은 거, 그리고 교사의 말, 이것도 진짜 중요하지. 교사가 뭐 누구는 틀리게 말했어요 뭐 이런 거, 누구는 옳게 말했어요 뭐 그런 것들을 잘 파악을 해야겠지. 그 다음에 이제 정독하기는 약간 말장난같이 좀 섞어놓는 거를 제대로 구별을 하자는 거야. 구별을 하자는 거야. A가 아닌 B, B가 아닌 A, 뭐 이해가 아닌 평가의 대상으로 본다, 뭐 평가가 아닌 이해의 대상으로 본다,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리고 A와 달리 B는, 뭐 기억과 달리 니은은, 뭐 A는 B와 달리, 이게 다 다르거든. A의 B의 B는, A는 B의 B에, 이런 게 다 달라.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정독을 해서 읽어야 된다. 나는 표시를 좀 했었던 것 같아. 이런 걸 하도 틀려가지고, 예를 들면 A와 달리 B는이면 B는에 이렇게 좀 동그라미 친다든지. 목이 잡았다. 아싸. 그래. 이렇게 해서 정독을 좀 해주고, 도표 문제를 풀 때는 만수중을 조심해야 돼. 만수중. 내가 맨날 말하지, 만수중. 다 여기서 틀려. 뭐뭐만, 뭐뭐에만 해당한다, 뭐 뭐뭐만 수급한다, 이런 거만. 그 다음에 수는 수를 되게 잘 조심히 다뤄야 되는 게, 수랑 뭐 비율이랑 수 구분하는 거 잘 알겠고, 그 다음에 대전제 곱해주는 거, 이것도 잘해야지. 예를 들면 뭐 갑국이 있고 을국이 있는데 여기 인구가 2배야. 근데 10퍼 10퍼야. 그러면 사실상은 20대 10이지. 2대 1이지. 근데 이제 이거를 생각을 못하고 얘네 둘이 똑같다 했을 때 10 똑같네? 이런 식으로 이제 오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야. 그거를 좀 피하자. 그러니까 이거를 좀 잘 생각하자. 이거 여기에 너무 매몰되지 말고. 그리고 중은 뭐냐면 뭐뭐 중뭐, 뭐 A 수급자 중 A B 중복 수급자 뭐 이런 식으로 중 관련된 거를 분자 분모를 잘 나눠야 된다라는 것까지. 3호는 개념에서 실수 안 하고 도표를 빨리 푼 다음에 남은 시간에 도표를 잘 풀어주면 돼. 생윤 같은 경우에는 타임 어택은 없지. 근데 이제 말장난 어택이 좀 있어. 생윤은 말을 좀 잘 읽어야 돼. 생윤은 작년 수능 생윤 진짜 어려웠잖아. 내가 100분이 90, 내가 2개나 틀렸는데 100분위가 99가 떴어. 표점 70점 되고. 아무튼 그런 시험이 정말 레전드 시험이었는데, 그게 왜 어려웠냐, 왜 왜 이제 컷이 그렇게 낮았냐 보면, 그 비문학 문제가 좀 한몫을 했어. 그 막 토론의 쟁점 뭐 이런 거 있잖아. 뭐 니은에 대한 반론, 그런 것들이 은근 까다롭게 나온다. 토론 쟁점 이런 거 평소에 막 거저주는 문제잖아. 사상가도 안 나오고. 근데 사상가 안 나오는 그런 거저주는 것처럼 보이는 독해 문제가 사실상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너무 성급하게 보고 막 이거네 하고 보면 안 돼. 그것도 하나하나 다 따져가면서 소거법으로 풀어야 돼. 그거를 좀 강조할 거고, 독해 문제, 그걸 독해 문제라고 쓴 거야. 독해 문제를 좀 집중해서 풀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한 거고. 그럼 생윤이라는 과목이 너가 수능 날에 무조건 처음 보는 선지가 나올 거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당연한 거야. 처음 보는 선지가 나올 거야. 이것도 당연한 거니까 너무 당황하지 말고, 처음 보는 선지를 너가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이제 너의 생윤 실력인 건데, 그게 만약 해석이 안 될 수도 있지. 근데 그렇다고 너무 좌절하면 안 되는 게, 어 그럴 때는 확실하게 아닌 거를 먼저 소거를 하는 거야. 예를 들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 있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다고 쳐보자. 음, 내가 내가 기억을 잘 모르겠어. 기억을 잘 모르겠어. 이거 아무리 봐도 모르겠어. 기억. 근데 니은이 틀렸어. 그러면 확실하게 아닌 걸 소거하자고 했잖아. 니은이 틀렸어. 그러면 이걸 소거하는 거야. 이거 이거 이걸 소거했더니 13만 남지. 근데 기억 둘 다 있네. 그럼 기억을 내가 몰라도 기억은 그냥 맞는 거야. 난 판단할 필요가 없어. 그럼 난 리을이랑 디귿만 판단하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너가 판단 안 해도 될 선지가 등장할 수가 있어. 물론 기억을 모르겠는데 여기 니디 기니디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 니은 디은 맞고 리을 틀렸는데 기억 모르겠어. 근데 기억 있는 선지가 있고 없는 선지가 있어. 이럴 때는 그냥 받아들여야 돼. 어쩔 수 없어. 근데 모든 게 이렇지는 않을 수 있다 이거지. 모든 게 이렇지는 않을 수 있다. 그래서 확실하게 아닌 거를 소거를 조금 하는, 리을이 있는 거 다 제끼고, 그렇게 그럼 이지선다 뭐 삼지선다라도 돼. 그럼 이제 그나마 찍었을 때 확률이 올라가는 거지. 그래서 확실하게 아닌 걸 소거하면서 풀면 내가 굳이 모든 정보를 판단 안 해도 될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시문의 답이 있을 수가 있어. 제시문. 너가 만약에 비킬러 문항들, 예를 들면 뭐 칸트의 예술론 이런 거 뭐 구평에 나왔었잖아. 근데 나름 선지가 조금 뭐 생소했어. 근데 그게 다 여기 제시문 안에 나와 있는 힌트가 나와 있었어. 그냥 제시문에 힌트가를 이제 잘 찾아보는 습관도 들이면 좋지. 그래서 생일은 이 정도 얘기하면 될 것 같고, 그래 여기까지 해보도록 할게. 드디어 이제 수능이 다가왔는데 지금까지 했던 거를 조금 잘 믿고 열심히 했으니까 잘 믿고 수능날에 되게 기분 좋게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 나도 작년에 나를 믿고 되게 기분 좋게 들어갔어. 되게 자신감에 차서 들어갔어. 아 이거 내가 아니면 누가 오를 등을 받아. 약간 이런 이제 자신감을 차이로 갔는데 그게 근거가 없지 않았지. 그동안 공부를 했었지 나는 그만큼의. 그러니까 너네가 한 공부만큼의 확신을 갖고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 나 이렇게까지 했으니까 당연히 오를 등을 받지. 이런 마음으로 수능장에 당당히 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 그리고 나도 최대한 좋은 결과 있기를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을 테니까, 기도할 테니까 잘 보고 나오고. 그래 고생 진짜 많았고 이제 수능 끝나고 연락해. 막 잠수 타면 안 돼. 수능 끝나고 밥도 사주고 할 테니까 원하면 연락하고 결과도 알려주고. 꼭 뭐 잘 볼 필요 있나? 후회만 안 나오면 되지. 후회 안 남게 하는 게 1순위로 하면 된 거고, 잘 보면 좋겠지만, 그리고 뭐 잘 볼 거야. 뭐 잘 보겠지 당연히. 잘 볼 거라고 난 생각하고. 뭐 말을 못 하겠네. 부담될까 봐.
아무튼 진짜 고생 많았고 수능 화이팅 하길 바란다. 이야 진짜 찐 종강 화이팅. 예. 그래 이제 진짜